자, 38번이요. 그러면 뭐 늘 하시던 것 좀 읽고 한번 풀어보시죠.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뭐 인질 사태 같은 이런 이제 위험 이런 거 생기는 거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일상적으로 생겨나니 저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외교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 되네요. 자, 장기적인 외교 관계를 foster이라고 하면 드높이고 부양하고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fostering의 필요성이죠. 위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단어가 보통 crisis라고 쓰지 않나요? 왜 SES죠? 네? 오타! 오! In the face of massive crisis에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그쵸? 왜 SES가 됐을까? SES는 옛날 가수인데 왜 SES가 됐을까? 네? 복수형입니다. SIS가 단수고요. SES가 복수형입니다. 복수. 자, 그래서 이렇게 massive crisis에 맞서서 그 다음에 such as 예를 들어 taking of hostage 같은 hostage를 잡는 것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 맞서서 그 다음에 decision이 결정은 종종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왜 뭘 갖고 이루어지냐면 abrupt urgency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크라이시스 정리 잘 해두시고요. 요렇게 끝나는 단어가 그리스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SES로 바뀌는 건 얘는 복수형입니다. 플루럴을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massive라는 단어의 앞에 MASS가 무슨 말이죠? 덩어리죠. 자, 덩어리라는 건 작은 양이 아니니까 큰 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큰 것도 mass라고 그래서 대량, 대중도 mass라고 그러죠. 그래서 mass media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밀가루 덩어리였다고 그랬습니다. 반죽을 mass라고 불러둔 데서 이 반죽을 주무르는 것, 마사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 여기서 나오는 단어니까 massive라고 쓰면 아주 거대한, 엄청난 이런 말이 될 거고요. 자, 이 엄청난 위기에 맞서서요. 예를 들어서 뭐를 잡는 거냐면 호스티지 같은 걸 잡네요. 자, 호스트라는 단어가 원래는 어떤 뜻이죠? 호스트가 명사로, 영어 명사로 무슨 뜻이 있어요?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얘하고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호스티지가 되는데 이번에는 호스티레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쟤는 반대가 되어서요. 이 주인이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인질이 되는 겁니다. 언뜻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호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숙소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호스텔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단어는 아직도 남아있죠. 좀 저렴한 숙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hospital이 있어요. hospital도 원래 게스트하우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전쟁 중에 이쪽으로 가다가 우리 편이 지나갈 때 받아주면 얘는 호의적이겠는데 이걸 땅을 뺏겨서 적군이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곳에 머물지만 이번에는 적대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같은 데서 유리하는 반대말이 나옵니다.
hostile이라고 쓰면 그래서 얘가 뭐가 되죠? 적대적인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 이 단어 영어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hospitable이라고 쓰게 되면 네, 얘가 호의적인이라는 제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된 거죠. 자, 원래는 게스트하우스인데 지나가다가 전쟁 중에 특히 뭐 십자군 전쟁 같은 때 워낙 다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얘네들을 고쳐주던 역할을 하던 데서 hospital이라는 단어가 병원이라는 단어로 남게 된 거예요. 근데 병원 중에서도 입원실이 없으면 hospital이 아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병원 간다라고 하는 건 doctor's office라고 그래요. 오늘 목이 아파서 병원 좀 가봐야겠는데 이런 건 hospital 가면 목이 끊겨서 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큰 병원에 가는 걸 hospita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옛날에 게스트하우스였던 데서 그런 의미가 남았고, 그리고 여기에 숙소를 잡고 머물면서 여기에서 집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치료를 해줬던 거잖아요. 거기에서 거주의사 resident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뒤에 NT 한번 떼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명사에서 뒤에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명사 전미사를 뗐으니 얘는 그럼 동사가 됐겠네. 그래서 reside가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허스티지 됐고요. 그래서 얘는 종종 뭐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냐면 abrupt urgency라고 할 때 urgency도 긴급 상황이지만 abrupt도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걸 abrupt라고 하는데 AB 이미 배웠죠.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off나 awa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가 붙어서 반대말이 되는 경우들도 많죠. normal이라고 하면 일반적인인데 정상적인, abnormal하면 비정상적인 이런 단어가 되죠. 자, 여기 AB에다가 뭐가 붙은 거냐면 RUPT, 오늘 요거 좀 볼까요? RUPT가 들어가면 얘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얘는 break의 의미가 돼요. 보니까 눈에 막 떠오르는 단어들 몇 개 있죠. 그래서 abrupt라고 하면 떨어져서 나가는 거니까 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또는 퉁명스러운이나 돌발적인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rupt부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 하나 먼저 해줄까요? 기분 좋게. interrupt는 뭐가 되죠? 끼어들다, 중단시키다, 방해하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자르고 들어가거나 둘이 얘기를 하는데 끊고 들어가면 interrupt예요. 그래서 끼어들다, 방해하다. 뭐 bankrupt 이런 거 기억나죠? 지난주에 뭐 봤었어요? corrupt 봤는데 얘는 뭐였죠? 지난주 건 기억을 못하는군요. 이건 중학교 때부터 알던 거잖아요. 그죠? corrupt는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부패한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 다음 거 못하겠구나. 여기서부터 막혀갖고. 자, 그럼 만약에 rupture이라고 이렇게 명사로 쓰면 RUPT에다가 URL 붙이면 명사 되죠. 얘가 뭘까요? 예, 터지고 부서지는 파열 이런 뜻이 됩니다. ruptive라고 쓰면 그러면 형용사겠죠. ruptive는 그러면 예, 파괴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 머리가 하루에 하나 이상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저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government하고 negotiate가 그래서 정부하고 협상가들이 are forced to 그래서 어쩔 수 없이 operate 작동을 하게 되는데 뭐 아래에서 움직이냐면 엄격한 기준 아래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critical 기억나세요? 얘는 알죠? 무슨 뜻이에요? 비판적인 앞에 있는 CRI가 모여서 스펠링 읽을 수가 없네요. 스펠링을 잘못 써가지고. critical이라는 말이 비판적인이라는 말이 되는 게 이게 앞에 있는 CRI가 뭐가 되는 거라고 그랬냐면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단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critic 조심하라고 그랬죠. 얘가 언뜻 봐서는 형용사 전미사처럼 보이지만 비평가라는 이런 명사가 되는 거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건데 criterion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criterion이라는 말이 on이라고 써 있던 놈이 a로 변했습니다. 얘는 뭘까요? 복수. 아까 일부러 하나 했는데 그러네. 자, 여기 그리스어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생긴 거 복수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자, 그러면 emphasis 의 복수형은 예,
SES예요. SE 복수형이. 예,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나중에 SIS 뒤에다가 또 ES 이런 거 쓰고 이러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criterion이라는 기준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criteria가 되는 겁니다. 자, 뭘 피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escalation 기억나죠? 올라가는 겁니다. 상승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민간인의 즉 시민의 백성들의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civil 기억나죠? civil war이라고 쓰면 뭐라고요? 얘가 내전입니다. The Civil War라고 대문자로 쓰면 미국의 남북 전쟁이요. 오케이. Civilian이라는 단어 나왔을 때 일단 첫 번째 뜻 뭐라고 잡으라고 그랬죠? Non-military, 민간인의라는 뜻으로 먼저 잡으세요. 민간인이라고 할 때 민자가 무슨 민자예요? 백성 민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지는 말이 civilian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civics 같은 단어가 뭐예요? 이 백성들의 윤리죠. 그래서 흔히 옛날 말로 국민윤리라고 부르는 거, 윤리학을 civics라고 합니다. 역시 하나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this situation은 이런 상황은요. 이런 상황은 하지만 아주 rarely, 아주 드물게 그 다음에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straight 직선으로 앞쪽으로만 가면 되니까 단순한 쉬운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outlets는요. for negotiation을 위한 outlets은 may be found 발견이 될 건데 협상을 위한 출구가 그 다음에 through 뭘 통해서 domestic channel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국내 채널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요. 거기서는 사람들의 이익이 아주 조심스럽게 균형이 맞추어지죠. 뭐와 국가 안보와 균형이 맞추어진다라는 얘기인데 outlet이라는 말은 뒤집어 쓰면 let out 동사도 됩니다. 내보내다라는. outlet은 뭐가 outlet이라면 뭐죠?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어요? 아울렛. 어떤 아울렛? 현대 아울렛. 그러네. 공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공장이 생산지 옆에 직매장으로 크게 만드는 대량으로 내보내는 매장을 아울렛이라고 합니다. 원래 의미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아울렛이라고 부르는 게 다 대도시에 있지 않고 시골에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주로 대도시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게 아울렛입니다. 그게 원래 뜻이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배출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장 직매장을 보통 아울렛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 전기 코드 꽂는 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예, 돼지코. 얘도 아울렛이라고 합니다. 예, 콘센트라는 말은 그 국적 불명입니다. 이거 아울렛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콘센트는 무슨 뜻이에요? 예, 같이 느끼는 거니까 합의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센스잖아요. 센티멘털 할 때 센트잖아요. 그래서 콘센트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콘센트라는 건 저거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길게 나와 있는 이 선, 지금 꽂힌 이거 뭐라고 그러죠?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멀티탭이라고 그러죠. 그죠? 멀티탭 아닐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extended까지만 씁니다. 보통 extended cable까지 와야 맞는데 extended까지만 씁니다. 이것도 배운 거 아닙니까? 그죠? extend는 특히나 스펠링 헷갈리지 않게 펜드하고 그 구별해서 익혀야 되는 이제 저 정도는 뭐 다 챙기셨겠죠. 자, 저런 것들이 국내의 채널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야구장 비 맞지 않게 덮어놓은 거 뭐라고 그러죠? 돔이라고 그러죠. 그 돔 덮어둔 게 도메스틱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원래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도무스라는 로마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내 가정이라는 단어가 되는 건데 거기서 나와서 돔을 덮어 씌우면 도메스틱이 되어서 그래서 국내의라는 말도 되고 경계가 나라면 국내가 될 거고요. 가정의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domestic animal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실내에서 사는 동물이니까 우리가 흔히 가축이라고 부르는 동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domesticate이라고 쓰게 되면 at가 들어갔으니까 to make의 의미를 만들게 되잖아요. 실내의 길들이다, 가정의 길들이다라는 말이 되죠. 자, 그러면 domesticated animal이라고 써도 예, 그것도 가축이 되겠죠. domestication이라고 쓰면 이번에는 kate의 명사니까 가축화라는 명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하지만 말입니다.
이 heightened tension, 아주 높은 긴장의 시기에는요, 긴장이 아주 높아진 시기에는 이런 해결책들이 아주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얘는 앞에 hole이라는 말이 구멍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말에서 온 건데, 생각해보니 나머지 hole도 뭐 모르는 단어가 아니니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책에서 빼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걔네들이 다루지 못하는 거네요. 기억나죠? fail to는 실패하다라고 하지 말고 못하다, 안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다고요. 그래서 대처하지 못하게 되죠. underly면 아래에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갈등의 원인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address는 확실하게 이제 잡으신 것 같습니까? 다루다, 대처하다, 주소를 쓰다, 호명하다, 전달하다, 네? 예, 연설하다까지 익혀두면 더 좋죠. 오케이. 솔루션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우리말에 풀다라는 풀해자에 해당되는 말인데, 솔루션이라고 쓰면 뜻 3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나가 해결책은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용액 기억해야 되고요. 녹이는 액이잖아요. 그 다음에 녹이다라는 말도 해자죠. 또 하나가 해상도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라고요. 하루에 하나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it's essential, 꼭 필요한 게 뒤로 가면서 나중에 빠지지 말고 영상만 잘 챙겨서 보세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챙겨 드릴게요. 현장 강의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오신 분들 저기 전체 바로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챙겨서 보세요. 그러면 저기 갈 겁니다. 그 뭐지? 일주일에 3개씩 계속 촬영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좀 짧게 찍을 거예요. 스튜디오 찍으면 내용이 짧아져요. 말 설명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3개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서는 계속 묻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리고 아까 럽티브도 못 썼잖아요, 책. 그래서 그런 단어까지 이제 다 써서 좀 수준 있는 단어들까지 다 마무리 시켜 드릴 테니까, 그리고 1년 정도 볼 수 있게 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챙겨서 다 보세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를 잘 보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그렇고. 그래야 뭘 막을 수 있냐면 그런 위기의 재등장을 막을 수 있겠죠. emerge 기억나죠? 가라앉는 건 뭐예요? submerge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하다, merge라는 단어가 합병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쉬운 다는 것보다 다 아는 거 보니까 nurse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보살피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nurse가 되고, 그 다음에 nursing home이라고 쓰면 간호사 집이 아니고 뭐예요? 예, 요양원이 되는 겁니다. 야, 얘가 nutrient으로 영양이라는 단어로 변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nutrient이 있으면 뭐죠? 얘가 영양 양분인데, 얘 nutrient 앞에다 MAL 붙이면 뭐 되나요? 부정어 중에 MAL이 들어가면 나쁜이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양실조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나빠서 걸리는 병이라고 말라리아라고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리아가 공기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몰라서 그게 모기 때문에 생기는 건 줄 몰랐던 거죠. 무식하기가 여러분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근데 우리나라에서야 뭐 말라리아 걸릴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제 고향 필리핀 이런 데 가면 말라리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거 걸려서 죽습니다. 말라리아는 실제로 사람을 많이 죽이죠. 그죠? 여태까지 지구상의 질병 중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였던 질병이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죽죠. 자, 디플로마시는요. 그래서 디플로마 기억나세요? 네, 졸업장 학위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야, 아는 건 대답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전부 다 몰라서 이걸 꽉 다물고 있었던 거군요. 디플로마가 학위 졸업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디플로마가 학위 졸업장이 되는 이유가 원래 뭐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능력을 인정해주는, 권위를 증명해주는 거여서 학위 졸업장이 됐는데, 이 디플로머시라고 쓰게 되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얘는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증명서를 가지고 하는 일이어서 얘가 외교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외교관이라는 단어 다른 거 하나 배운 거 있었는데요. 호텔 이름. 하기야 그때 호텔을 몰랐었죠. 엠베스더라는 단어가 외교관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디플로머시는 반드시
일시적인 조치를 넘어서야 하는 거고요. measure 기억나죠? 조치 척도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다 측정하다 말고. 그리고 뭘 목표로 하냐면 지속적인 프레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자, 그래서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자, 뭘 이해하냐면 resolution of any conflict의 해결책을 이해하는 건 뭘 필요로 하게 되냐면 단지 즉각적인 순간적인 인질의 석방 같은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좀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됐죠. 네, 38번 같이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